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 후 주식 거래를 놓고 민주당 내홍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산 주식 논란, 글쎄요, 최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재명 이제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개항에 출마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이에 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두 개의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주 업무는 상선을 만드는 거예요. 네. 배를 만드는 업무지만 이 중에 일부가 해군 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군사 관련된 업무와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사는 건 문제가 없었죠.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고 출마해서 당선된 다음에 상임위를 갔는데 국방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냐면 이거 구입한 것은 이미 본인이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구입한 거니까 출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국방위 배정된 다음에 8월 30일 날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심사를 청구해 놨다. 근데 10월이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10월 지금 10월 말이 안 됐으니까요. 아직 결과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논란이 되고 문제가 돼서 전량 다 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도했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방위 소속으로 방산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 뭐 직무 연관성과 직결된 문제여서 이해 충돌 여지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종훈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거를 어떤 잣대로 이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급의 그 중량급 정치인이라면 네. 상당히 신중치 못한 행동을 했다. 네.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신중해야 되는 예, 상황이에요. 예. 뭐 본인이 차기 대권에 관심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차기 대권 지금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렇게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챙겼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그다음에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본인이 내가 이제 뭐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회 들어가면 상임위원회 뭐 국방위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예. 의도적으로 이걸 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 혹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도하에서 만약에 이제 이 주식을 이제 매입을 했다면 네. 더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걸 모르지 않을 만한 정도의 중량급 정치인이 그런 네. 이제 처신을 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사실은 조금 이제 부적절했던 측면이 이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는 논란이 된 방산 주식, 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뭐 손해까지 보고 팔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실망이다. 대선 패배로 지지자들은 널브러져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식 거래 이건 사익 추구다. 최재성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 어제 라디오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매우 아쉽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오해할 만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부적절하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당내 원로도 주특기 살려 돈 좀 벌려고 한 거 아닌가. 주식 매임 실망이다. 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아주 젊었을 때부터 주식 거래를 해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특기 살려서 돈 좀 벌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친문 전재수 의원이 비판 목소리를 내니까 또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전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저격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또 민주당 내에서 뭐 계파 갈등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뭐 사실은 이제 친문계 같은 경우에 워낙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진 않았죠. 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제 친문계 후보 아무개를 내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공조를 이제 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실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자제를 해 온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안 냈죠. 이제 이번 대표 당선 과정에서도 사실은
친문계가 독자 후보를 좀 내세워서 밀어보려고 상당히 노력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 역시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불만은 상당히 내재해 있는 상태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보 지지층 내에도 지금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문계 중심으로 해서 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가다가 혹시나 뭐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사법 리스크에 걸렸을 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당이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원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그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쩌면 손절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예. 설까지도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막 그런 여론도 부분적으로는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이런 리스크는 또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가면 이 국민의힘이 이제 끼어들어서 네. 이 상황이 더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예. 그 전에 상황을 좀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차라리 밖에서 큰 매 맞느니 안에서 네. 그냥 작은 매 맞고 넘어가라. 예.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까지 한술 더 뜨기 전에 안에서 네. 리스크를 좀 정리하자. 근데 또 이 논란이 때 아닌 갈치 정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갈치 정치는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 자, 조홍천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갈치면 안민석 의원은 대왕 갈치다. 자,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 비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의원들마다 다. 근데 저렇게 이제 자극적인 말을 하다 보면 서로 그러니까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하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내 입장은 이렇다.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까 이종훈 평론가가 이제 한쪽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니 평소에 주식을 하던 사람이 물론 낙선해서 그 상황에 주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도덕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주식을 산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때 무슨 공인도 아니었고 일반인이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할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주식 산 걸 가지고 나중에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주식하는 분들이 다 사익을 위해서 하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익을 추구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가지고 물론 지금 이제 그 다른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대선까지 꿈꾸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조심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거 뭐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될 거를 생각해서 정말 행치를 조심해야 된다. 그건 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나중에 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고 하면 뭐하러 나중에 그거 뭐죠 이거 조사를 요청을 했잖아요. 백지신탁 네.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부분을 판단받고 싶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양측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비판적 입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니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에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게 무슨 갈치라는 등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감정적인 요소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너무 자극적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얘기는 당내 분란만 불러일으키고 또는 뭐 이게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외부에서 공격하는 또 소재가 돼요. 그러면 네. 절대로 이렇게 대응하는 건 맞지 않고 당내 비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그냥 서로 그러니까 서로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또 그런 논의가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어쨌든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 건강하다는 아니겠어요? 얘기니까요, 예. 그죠? 예. 네, 그런 모습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첫 재판이 시작됐는데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뭐 방사선 주식 논란에 이어서 사법 리스크가 한 발 더 다가온 게 아니냐, 현실화한 거 아니냐 이런 상황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을 받았다 이 말이 예. 허위 사실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처장이었죠. 김문기 처장. 전 처장 이분을 아느냐 모르냐 도시개발공사 성남도계공.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사안인데 어제는 뭐 그냥 이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공수사실 확인하는 거니까 그거 뭐 본인들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참석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빨리 끝냈던 것이고 이제 앞으로 다툼이 있겠죠. 근데
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자기의 주관적 판단과 생각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면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도 사실은 주관적일 수 있는 문제고 협박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압박을 받았는데 그걸 협박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크게 법적인 문제로까지 해서 뭐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뭐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된다.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경찰 주장 비난 글을 공유했습니다. 자, 이평론가님, 이런 글을 올린 의도가 뭘까요? 뭐 이제 정치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본인에 대한 수사.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 관련한 여러 가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이거 다 지금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연장선에서의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예. 이제 본인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이른바 물타기 이제 전략인데 본인이 이제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주장이 허위다라고 또 한편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도 네. 뭐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분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